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어렵다고 잘 안 들립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걸로 한번 오늘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2023년이니까 이번에 들어온 자료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순위. 이거 보면은 1등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치매도 있어요. 치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죽는다? 암 아니면 심장 질환으로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냐면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바로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 이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뭔 상관이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혈관 질환의 다른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심장병, 심장 질환하고 그 다음에 중풍, 이게 심혈관 질환. 따라서 우리가 그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혈액순환 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합친 겁니다. 합쳐야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라고 하는 건데 요거의 다른 말은 면역질환. 그리고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암하고 치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뭘로 죽냐면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죽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못 믿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 부분이 다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부 다 뭐 관계냐면 림프순환하고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쭉 보시면 85년부터 한 2023년도까지 쭉 그 발병률을 조사해 본 건데, 자, 림프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암이라고 그랬죠. 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림프순환은 따라서 와요.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사람이 오랫동안 좀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를 어떻게든 막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걸 누구나 다 눈치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눈으로 양으로 눈치채고 있어요. 내가 좀 혈액순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다죠.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어제부터 그러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나 림프순환 장애는 왜 생길까? 왜 생겨요? 우리가 가장 쉬운 대답은 뭐냐면 왜 생겨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돗물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혈관이 손상돼서 그래요. 관이 나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관을 잘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몸에 관이 세 개 있어. 세 개. 하나는 무슨 관이냐면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빼먹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 림프관. 관이 세 개 있어. 세 개. 세 개. 자, 우리 몸에 있는 관들이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에 이상이 있다 이겁니다. 관이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관 중에도 우리가 어디가 막히면 이상해지냐면 동맥이 막힙니다. 정맥은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동맥이 막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동맥이 손상이 됐으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왔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하나 뭐가 있냐면 왜 나빠졌을까? 나빠지면 저기 하루아침에 나빠지나? 이상하게 우리가 나이 먹으면 나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 나이를 먹으면은 나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뭐 먹는 것을 잘못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잘 먹었어요. 더 많이 먹고. 근데 그때는 왜 괜찮았어? 젊으니까. 그거 맞아. 점점 쌓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키가 탁해서. 왜 그렇지? 아니 키가 탁해지면 젊었을 때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탁해졌을 때 왜 그때는 괜찮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젊었을 때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혈액이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왔다. 아주 합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적이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그러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할 일이 생겨야 과학을 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러면 동맥에서 어떤 물질이 혈관을 보호했을까? 네? 이것만 찾아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에서 열심히 찾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발견이 됐어. 뭐가 발견했냐 하면 바로 산화질소가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화질소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발견됐어요? 발견된 이유가 뭐예요? 왜 찾았어요 이거?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려고 혈액순환 장애를 안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 없는가 찾아서 있죠. 그러니까 N호는 전적으로 N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혈액순환 장애를 막는 일을 하겠지. 그래야 맞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이 나왔으니까 그거겠지. 자, 그 오늘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산화질소라고 부르는 것을 산화질소라고 길잖아. 그래서 N과 O자를 따가지고 NO 부릅니다. 네? NO. 괜찮잖아. 저 문자가 아니야. 산화질소. 어? 산화질소. NO. NO라고 우리가 불러요. 노라고 아니에요. 자, 저걸 누가 했을까? 과학자들이 했겠지. 우리 몸에
만병의 근원이 혈액순환 장애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물질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사람을 찾았어요. 세 사람. 열심히 찾았어갖고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찾았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뭘 줘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저 물질이 진짜로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노벨상을 주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산화질소를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를 막는 것이 산화질소다. 그 말이 맞다. 일단 노벨상까지 준 것은 우리가 그렇다 치고 야 그러면 발견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자 발견됐으면 그럼 갖고 이제 써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산화질소라고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기체 그리고 조금 있다 그냥 없어진대. 뭐 어떤 용기에다 담기도 힘들어 이게 그냥.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약으로 써? 약으로 못 쓰는 거야. 아니, 발견을 했는데 약으로 못 쓰면 노벨상 준 게 되냐 이게 말이 발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누가 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하면 NO라고 얘기를 하면 야 저런 걸 어떻게 먹냐 야 금방 없어지고 금방은 이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림에 떡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산화질소를 직접 먹지 않고 내 몸에 산화질소를 만들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를 늘린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산화질소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화질소를 이용해서 만들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몸에서는 산화질소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자, 내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아르기닌과 시트린을 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방법. 내 몸에서 저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르기닌이나 시트린 그 다음에 NO2나 NO3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연료가 된다.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NO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르기닌이나 시트린을 쓰던가 아니면 NO2나 NO3를 쓰면 되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아르기닌, 시트린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르기닌과 시트린은 전구체, 네? 전구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NO2와 NO3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NO 대사체 이렇게 부릅시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NO를 내 몸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NO 전구체를 쓰던가 NO 대사체를 쓰던가. 네? 두 개만 쓰면 돼.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처음에 사람들이 내 몸에 NO를 늘리기 위해서 NO 전구체를 써봤어. 가족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임상효과도 보려고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전구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대사체로 옮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뭘까? 대사체. 여러분이 NO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대사체를 거쳐서 생기게 돼 있다. 네? 대사체를 만드는 것이든 뭐든. 왜냐하면 NO는 순식간에 존재했다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걔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자, 그래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졸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NO, 전구체, 대사체가 있는데 그 중에 대사체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온 이유가 안 돼. 자, 그래서 전구체와 대사체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구체는 우리 동맥에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소가 부서지거나 노화되거나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만들 수가 없어요. 전구체를 가지고. 그래서 전구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대사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근데 대사체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배설을 해버려요. 배설을 한다는 건 이게 뭐예요? 흡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드는 공장이 없어도 돼. 그래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전구체에서 바탕으로 해서 동맥에서 만드는데 이 혈관이 손상되면 전구체는 쓸 수가 없어요. 고장난 자동차에다가 연료 기름 아무리 부어봐야 가요? 안 가. 이게 전구체 경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대사체 경로는 특별한 뭐가 없어. 그냥 원할 때마다 싹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사체 경로를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대사체 경로를 확실히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몸에서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 혈관 그 다음에 림프관인데 저걸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뭐가 있냐면 NO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곳곳으로 다 가는 것을 그려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 잘 봐요. 내 몸 곳곳에서 NO가 돌아다녔을 때 NO를 만드는 건 뭐냐면 대사체다. 즉 대사체 경로만 있더라. 이거. 네? 그래서 사실은 내 몸의 NO는 누가 만든다? 대사체가 만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체가 내 몸을 다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대사체를 가지고 내 몸에 NO를 만든다면 내 몸에 있는 대사체 양이 곧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내가 뭘 잘못 설명했나 하나도 몰라. 내 몸에 있는 대사체의 총량이 곧 내 몸에 있는 NO량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 몸에 NO가 부족하단 말은 뭐가 부족하단 말이야? 같은 양이니까 대사체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겠어요. 자, 그럼 NO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내 몸에 어떤 일을 해서 혈관 손상을 막을까? 어떻게 막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은 내가 대사체를 먹어갖고 NO를 늘리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겠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걸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돼. 뭐가 있냐면 내 몸의 혈관은 무엇이 부시는 걸까? 누가 부실까? 하나님이 부시는
있으면 안 되지. 누가 손상을 시키는 걸까? 콜레스테롤. 그럴 수 있어. 하나만. 당장 세 가지가 있어. 우리가 일명 쓰리고라고 부르는데 뭐가 있냐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 세 가지가 혈관을 부십니다. 이게 주원인. 그러면 NO가 혈관을 보호했다고 하면은 누구를 막았다는 얘기? 얘네들을 막았다라는 얘기죠. NO는 얘네들을 막는다. 혈관 분당을 막으려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지.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은 왜 나타나?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여러분 이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이상하게 쟤네들은 올 때 세 개가 같이 오던가 한 개도 오긴 오는데 대부분 뭐냐면 두 개 이상 옵니다. 이게 같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같이 와요. 예. 그 정형외과 가서 물어봐야 돼. 그 정형외과 가서 물어봐야 돼.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있다. 자, 일단 봅시다. 저 원인이 뭐예요? 이거 대사 증후군이라는데 사실은 원인이 뭐냐면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NO가 만약에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을 막는다면 NO는 누구를 막아야 되냐면 이것들의 원인인 저기 체액 위에 잘 막아야 돼요. 자, 여기 그러면 재밌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을 해. 그 왜 찌냐? 요거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 야, 앞에서 공부한 것이 그냥 다 날아간다니까 지금. 저게 왜 나오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더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지. 불만이 것이 많아서 NO가 부족해서 못 맞고 있으니까. 비만 못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내가 비만이 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고혈압이 오거나 고지혈증이 오면 무조건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면 내 몸에 뭐가 부족하구나를 의심을 해라.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NO라는 거예요. 자, NO. 근데 NO는 금방 있다 없어지니까 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도 뭐하고 뭐를 갖다? 대사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젠가부터인가 갑자기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의사 다 됐네. 무식한 것들 앉혀놓고. 자, 여러분이 내 말을 못 믿을까봐 실험을 했어요. 이거 사람 가지고 실험은 큰일 나요. 쥐를 갖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NO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구체에서 대사체, 둘 중에 하나. 전구체 경로를 부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 갈라놨는데 갈라놓은 배 밑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꼈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체 경로를 차단하신, 대사체 경로는 어떻게 차단하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대사체. 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역시 이게 비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대사체 구죽해졌잖아요. 구죽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관 증상이 따라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점점 자기도 느껴. 내 혈액순환이 좀 문제가 있네. 느껴. 그 단계까지. 아니? 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사람은 아무리 지켜봐도 아닌 확률이 많은데 얘네들은 2년밖에 안 살아. 2년밖에 안 사는 녀석인데 대사체 경로를 차단하려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 못 먹게 했어. 못 먹겠다. 대사체를 못 먹겠다 했더니 빨리 죽어버려. 대부분 뭘로 죽냐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죽어버려. 어떤 마우스는 암에 걸려요. 응? 그래서 내 몸의 에너 대사체형은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대사체 차단하는 실험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먹으면 되는구나. 먹으면 되는구나. 안 먹게 하면 죽는데 먹으면 그러면 산다는 얘기 아니냐.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항상 내가 젊었을 때 그때는 내 몸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에너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혈관을 다 막고 있었어. 보호를 딱 우산을 역할을 해준 거야.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딱 막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에너가 줄어버렸네? 없네? 물론 식습관 문제가 있어.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 쓰리고가 그냥 혈관을 그냥 어느 혈관? 동맥. 조금씩 뭐가 나오기 시작해. 현상이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나.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이 얘기도 했죠. 뭔 얘기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뭘도 따라온다? 림프순환 장애도 따라온다. 림프순환 장애도 따라온다.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혈관과 림프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자동으로 뭐가 올 수 있다? 림프순환 장애가 올 수 있다. 근데 그럼 이제 림프관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림프관에 순환 장애가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가 좀 중요하지.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간단히 그림이라고 있죠. 앞에서 이 림프관에는 뭐가 있냐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면역 세포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관 입구로 뭐가 갔냐면 면역이다. 면역이다. 면역. 네? 림프관 입구로. 그러면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일단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따라서 뭐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온다. 이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면역계가 저기 있으니까 면역 기능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은 우리가 노폐물 제거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뭐가 올 수 있냐면 암. 그러니까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신경.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암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않고
치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림프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할 수 없을까? 개선할 수 있어요. 응?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이 혈관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뽑아주고 그러면 당연히 림프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이에요.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온다? 혈장애도 개선이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혈액순환 장애만 잘 개선하면 보너스로 뭐로 넣는다? 림프순환 장애 개선으로 간다. 자, 림프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림프순환의 그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암하고 치매. 자, 그 중에 내가 이제 치매를 암은 나중에 합시다. 암은 나중에 하고 치매. 왜냐면 또 암은 조금 있으면 이제 정복될지도 몰라. 근데 치매는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신을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은 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건 잘 알고 가요. 이건 걸리면 안 돼. 오늘 배워가지고 걸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이곳은 노폐물을 항상 잘 제거를 해줘야 돼. 거기가 어딜까? 간? 네,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림프 순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폐물을 빼는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뇌에서는 뇌에서 림프 구간은 아주 중요하게 돼 있어요. 많이 잘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 림프 기관보다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된 게 바로 뇌 림프 시스템, 우리가 뇌 림프 시스템이라고 지 림프 시스템이라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흐르면 바로 림프액이 흐를 수 있게 그래갖고 빨리빨리 빼낼 수 있게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다. 자 문제는 이런 것 뇌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바로 치매가 왔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쓰레기가 좀 쌓였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있구나. 네? 바뀌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에이 여기 뭘 바뀌고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역시 또 실험을 내가 해봤어. 내가 한 게 아니지. 이거 보면 마우스예요. 마우스 딱 근데 마우스 이 치아 이 안쪽에 빨간 게 뭐냐면 내 척수액이. 이 사실은 내가 뭐에 떠 있냐면 물에 떠 있어요. 그게 돼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그 젊은 마우스하고 그다음 나이 먹은 마우스 이렇게 두 개를 놔주면 척수액 교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나이 먹은 것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그죠?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혈액 흐름을 빠르게 해버렸더니 척수이 빨라져. 그러면 빨리 교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안에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것은 누가 하냐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애노가 하고 있더라. 이제 오늘의 결정판. 자, 애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냐? 내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안 생겨요?
그리고 척에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NO를 많이 먹으면 치료가 돼. 네? 왜? 얘를 막는데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림프순환도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뭐가 안 된겨? 치매, 그 다음에 치매는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건 뭐냐면 피로.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진행되면 치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시간이 더 진행되면 뭐가 되냐면 암이. 자,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 다시 이제 이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회복을 할 수 있는. 다. 그럼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 부족해지. 부족해지면 이거 못 막어. 그래도 나오는 거야. 네, 이거 발병률 증가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암 아니면 치매가 와. 아니면은 매일 피곤하고. 그렇게.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너도 나이 먹어봐.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봐. 그러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암 중에 하나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늙는다는 건 뭘까? 이걸 정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건강이 오래 됐어요. 저는 노화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없어진 것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해갖고 채워넣으면 돼요. 채워넣으면 돼요. 저는 이제 하나 주장을 해봅시다. 무슨 주장이냐면 그 없어지는 것이 산화질소 대사체다. 여러분 못 믿겠죠? 근데 조사가 있어요. 이런 조사가 있어요. 되게 잘 보면 갑자기 암이나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어느 때 많이 생깁니까? 나이 딱 주면 이 근방에 생깁니다. 여기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저 자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뭐냐면 NO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확한 원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반대는 원인이 맞아. NO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냐면 야, 그러면 앞에서도 그랬잖아. 없는 건 넣어준다. 네? 네, 넣어준다. 그러면 늘려야지. 내 몸에 늘려야지. 어떻게 늘릴까요? 먹어서 늘려야지. 먹어서 늘려야지.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전구체 격리하고 대사체 격리가 있다고. 그죠? 근데 전구체는 실패했다고 했죠. 그리고 버려. 그러면 대사체로 가. 대사체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어.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유기물을 가지고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면 장내 박테리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대사체를 얻어서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장내 박테리아가 효소를 사용해서 이걸 다 바꿔줘요. 근데 장이 조건이 여러 개 다 달라. 그래서 누구는 먹어도 효과가 있고 누구는 효과 없고 그래.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다. 무슨 사실이냐면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장내에 이 박테리아 끄집어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발효를 하는 거야. 아예 그냥 장에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흡수율 좋을 거 아니냐?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겠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서 하는 거예요. 발효를 하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생겨요. 발효에는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일을 발생할 수 있냐면 최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고 최대 흡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과 비교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최대 흡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그랬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효 영상. 자, 여러분 언제나